일상이 바빠 몸이 힘들어서 그림 그릴까 말까 저울질할 때 이렇게 햇살이 쑥 들어오면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라는 위로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쿠키입니다. 오늘은 마리 앙뚜아네트 찻잔을 수채화로 그려보겠습니다. 수채화 재료는 수채화용 종이 200g 중모, 4H 연필, 가늠붓 5호 0호, 기본 수채화용 고체 물감 12색입니다. 이 영상은 그림을 좋아하지만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백지를 보면 머릿속이 종이처럼 하얗게 되죠. 하지만 주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미루게 된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적당하게 여백을 만들어 줄게요. 찻잔을 여백 안으로 스케치에 넣으면 쉽게 찻잔의 볼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 안쪽으로 찻잔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어떤 크기의 찻잔을 그릴 것인지 정도입니다. 이제 찻잔을 세부적으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부터 그려줍니다. 바라보는 찻잔의 가장자리 높이에 따라서 찻잔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채화는 채색을 해도 미스케치가 보이기 때문에 깨끗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4H) 연필을 쓰는 이유는 선이 흐려서 잘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그리는 오브제가 아니면 선을 자주 수정하기 때문에 진한 연필을 쓰게 되면 지워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받침을 그릴 때 시작되는 지점은 내가 바라보는 잔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 실물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림의 생김새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림의 균형은 적당히 맞춰주고 형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찌그러진 찻잔을 그리고 싶으면 원형을 무시하고 그리면 되죠. 하지만 찻잔의 고유 특징은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선명하게 그려진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선은 지우개로 깨끗이 정리해줍니다. 찻잔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 스케치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훈련을 해보세요. 아쉬움에 수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찻잔 안에 들어갈 꽃 스케치는 아주 간단하게 자리만 잡아줄 겁니다. 연필 스케치는 간결하지 않으면 채색할 때 물감과 섞여서 색이 탁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채색할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스케치를 서둘러 하게 되어 이런 경우 나중에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죠. 그림은 그릴수록 기술과 재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집니다. 어떤 스타일로 그릴 것인지, 어떤 재료가 내게 맞는 것인지 등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림을 배우고자 파리로 갔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독학을 했는데 남들 쓰는 재료를 따라 썼죠. 처음 시작은 모든 게 어려워요. 이것저것 많이 그려야 재료와 기술에 대한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 손바닥만한 엽서 크기라도 내 주변의 오브제들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고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꽃그림은 기본만 그려놓겠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주세요. 다른 요소들과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좋은 버릇이 될 겁니다. 오늘 그림은 찻잔의 재질을 잘 표현해 보면서 경쾌한 느낌의 예쁜 찻잔을 그려볼 겁니다. 자, 꽃도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아쉬운 부분은 채색 과정에서 보충해 나가면 됩니다.
찻잔의 선을 마무리하면서 주변 정리를 한 다음 채색에 필요한 색을 준비해 봅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볼까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재질을 이해하고 필요한 색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주로 자연광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찻잔에 햇빛이 투영되어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푸른 바탕색을 위해 파란색에 물을 여유있게 섞어 투명에 가까운 파란색을 만들어줍니다. 찻잔이 얇은 재질의 도자기인 점을 고려해 채색을 반투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찻잔에 맑은 파란빛을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칠해줍니다. 전체 다 칠할 필요는 없어요. 꼼꼼한 채색은 그림이 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찻잔이 투명해 보이기 위해서 부분적인 채색을 하다 보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색으로 들어가서 꽃도 그려놓고 테두리도 그리고 나면 예쁜 그림이 된답니다. 붓의 눌림을 크게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채색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림을 보다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산밖을 나가도 괜찮아요. 나름 자연스럽고 파나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자, 기본 바탕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꽃 채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찻잔의 장미는 자주색을 띠고 있어서 붉은색과 검정색 약간을 섞어 자주색을 만듭니다. 좋아하는 색을 써보세요. 다른 느낌의 찻잔이 될 겁니다. 제가 쓰는 물감은 기본색만 있어서 없는 색은 만들었어야 하지만 좋은 공부가 된답니다. 푸른 바탕을 칠한 6호붓입니다. 넓은 부분은 눕혀서 쓰고 좁은 부분은 붓을 세워서 꽃잎을 표현할 때 쓸 수도 있어요. 많은 붓을 쓰기보다는 용도에 맞는 필요한 붓만 쓰세요. 찻잔을 있는 대로 그리기보다는 그릴 부분과 채색 등을 달리해서 나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선홍빛의 꽃도 넣어볼까요? 자주색과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의외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답니다. 프랑스의 미대를 준비했을 때 그림을 쉬도 때도 없이 그렸어요. 잘 그리는 것보다 많이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사람이 유리했기 때문이죠. 사실 많이 그려본 사람이 아는 게 많고 안목도 좋았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얻어앉으면 종이와 물감을 꺼내놓고 주변의 물건이나 사진을 보고 그리기도 하고 구상을 하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갈등은 없답니다. 오랜 시간 양력으로 미루었던 그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요즘 무척 즐겁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아트 인스타도 하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나요? 이제 잎사귀 밑바탕 채색을 할게요. 초록색을 묽게 만들어서 꽃들 주변으로 우선 그려줍니다. 디테일한 작업이라 붓은 가장 얇은 0호를 사용합니다. 꽃 주변으로 잎사귀를 그려줍니다. 풍성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모자란 것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채색을 합니다. 붓에 물감을 충분히 묻힌 후 꽃 주변에서 눌러서 끝을 흐리면서 끝냅니다. 초록색에 검정색을 섞어서 어두운 초록색을 다시 꽃 주변으로 덧칠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져 갑니다. 그림의 성향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하고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을 갖고 난 후부터 쓰는 색이 달라지고 사람이 없는 그림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리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모자란 부분은 그때그때 해나갑니다. 필요에 의한 수정은 하되 불필요한 수정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진한 자주색으로 꽃들을 보충해 줍니다. 꽃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가며 어긋나게 채색을 합니다. 시작은
색은 늘 흥미롭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지루해지기도 하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응원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듬어 나가 볼까요? 주인공은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고 작은 꽃들은 연하게 놔두세요. 그림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흐려서 지루해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그림도 많이 보시고 따라해 보기도 하세요. 실력이 향상되고 안목이 높아집니다. 그릴 목적을 만들어 보세요. 선물을 한다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전시회도 준비해 보시고요. 어렵지 않답니다. 그림은 풍성하게 표현하세요. 필요에 따라 색을 더 첨가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지 항상 살펴보시고요. 찻잔 안쪽과 받침 안쪽 테두리는 하늘색으로 칠해 볼게요. 붓을 세워서 일단 가볍게 그어줍니다. 붓으로 선 그리기는 부담스러운 작업이죠. 편안한 쪽에서 시작해서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선 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테두리 장식으로 조금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자꾸 머리를 들이대네요. 첫 촬영이라 실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밝은 황토색으로 찻잔의 금테두리 부분을 채색하겠습니다. 선긋기는 미끄러지기 쉽게 황토색의 물을 여유있게 섞어서 선을 그어줄 겁니다. 찻잔 테두리 모양의 확대 이미지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채워줍니다. 자, 이제 황토색으로 테두리의 모티브를 채색하겠습니다. 이때 황토색은 진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야 금색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찻잔의 받침 테두리도 찻잔과 같이 황토색 선을 먼저 그려 넣겠습니다. 찻잔에 그려 넣은 모티브를 다시 받침에도 넣어 줄게요. 거의 끝나간다는 생각에 즐겁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액자에 넣어 장식할 생각에 벌써 뿌듯하네요. 받침의 모티브는 양쪽으로만 그려줄 겁니다. 받침의 가장자리 높이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서 정면은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받침 정면은 선만 보이지만 받침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위해 조금 두꺼운 선을 그려줍니다. 자,
오른쪽도 왼쪽과 같이 모티브가 있는 선을 그려줍니다. 끈기를 필요로 하는 모티브 채색이 끝나갑니다. 재미난 부분은 짧고 지루한 부분은 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는 배신을 안 하죠. 찻받침이 아래쪽만 강조를 해서 그늘진 효과와 볼륨을 보여줍니다. 제가 형광등을 쓰지 않고 자연광으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영상의 빛이 일괄적이지 못하지만 자연광의 그림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죠. 오늘 구름이 끼어서 조금 어두웠었거든요. 막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치 오늘 같이 기뻐해주듯 말이죠. 너무 이쁘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무리 작업은 마침 해가 들어와서 찻잔의 그림자를 그려줄 겁니다. 잔의 투명한 느낌을 위해 검정색의 물을 섞어 투명한 회색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빛이 뒤쪽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림자는 찻잔 앞쪽에 있겠죠? 찻잔 아래쪽으로 가볍게 칠해주면 찻잔의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손잡이 앞쪽으로도 넣어주고요. 좀 더 어두운 회색으로 가장 깊은 곳에만 채색해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어떠세요? 예쁘게 완성된 것 같네요. 첫 영상이어서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